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갑자기 다리에서 쥐어짜는 듯한 혹은 찢어지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밀려와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움직이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이 다리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자다가 쥐가 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난 기억, 혹은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려는 순간 다리가 굳어버렸던 경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종종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문제는 이런 통증이 점점 반복되고 길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몇 초였던 고통이 이제는 몇 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다리 한쪽이 무겁고 붓는 느낌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쥐가 났다는 말로 넘어가선 안 되는 상황입니다. 쥐는 단순한 근육 경련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아주 조용하게 보내는 긴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최근 72세 장우섭 씨는 밤마다 반복되는 종아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셨고 동네 친구들과 등산도 자주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왼쪽 종아리에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통증이 왔고 그날 이후 다리 아래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더 마시면 되겠지, 조금 쉬면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며칠을 그냥 넘기셨지만 증상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다리 혈관 내 혈전이었습니다. 즉, 피가 굳어 덩어리가 생겼고 이 피떡이 언제든 폐나 심장으로 이동해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장 씨가 며칠 더 기다렸더라면 결과는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쥐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정상 기능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쥐도 나는 거지.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닌데.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정작 중요한 진단과 조치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쥐가 나는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물 부족, 칼슘이나 마그네슘 부족, 그 말들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부일 뿐입니다. 실제로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그 통증이 길어지며 다리 한쪽만 유난히 붓거나 차가워지는 증상이 있다면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다리 깊은 곳 정맥에 혈전이 생기고 이 피떡이 폐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으로 번집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급성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태는 밤중에 조용히 시작됩니다. 특별한 외상도 없고 갑자기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저 쥐가 자주 나기 시작하고 다리가 붓고 자다가 몇 번씩 깨는 일들이 반복될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대부분이 불편함으로 포장되면서 수개월, 수년을 그냥 지나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증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리에 쥐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물을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 이 타이밍에, 왜 이 다리에, 왜 이리 자주?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증상이 겹친다면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다리 한쪽만 자주 쥐가 납니다. 통증이 점점 길어지고 쉬어도 회복이 느립니다. 붓거나 열감이 느껴집니다.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불편한 느낌이 함께 옵니다. 이런 증상들은 몸이 이미 위험하다는 신호를 여러 형태로 내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단 한 번 무시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다리에 자주 쥐가 나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통증이 아니라 당신 몸의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쥐 나는 게 대수냐? 그렇게 넘기셨던 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늘 똑같은 후회를 남깁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통증이라 생각했던 쥐가 당신 삶의 큰 변화를 막는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밤에 쥐가 나면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낮엔 멀쩡했는데 왜 자려고만 하면 이러는 걸까? 혹은 물을 더 마시면 괜찮다던데 효과가 없네.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종합 신호라는 점입니다. 특히 밤에 쥐가 나는 데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 수면 자세와 혈액순환. 사람이 누워있는 동안 몸은 평소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순환을 합니다. 앉아있거나 걸을 때는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해 피를 위로 밀어 올려주지만 자고 있는 동안엔 근육 활동이 거의 멈추게 되죠. 그 결과 다리 끝부분은 쉽게 혈류가 정체되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은 자극만 있어도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무의식 중에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채로 자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에서 고정돼 작은 움직임에도 경련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건 꼭 나이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쥐가 잘 나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 약물 복용의 영향. 많은 분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이 약들은 몸속의 염분과 수분, 그리고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바꾸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뇨제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면서 몸속 수분뿐 아니라 미네랄도 함께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 간의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지고 그로 인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며 쥐가 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이런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쥐가 나기 전까지는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쥐가 자주 나기 시작해도 설마 약 때문이겠어?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건 이런 약물 변화와 쥐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누군가는 명확히 짚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약을 바꾸셨거나 복용 용량이 달라졌다면 그 이후부터 쥐가 자주 나는 건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 근육량 감소와 유연성 저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같은 하체 근육은 잘 쓰지 않으면 급속도로 힘을 잃게 되죠.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지내신다면 다리 근육은 점점 유연성을 잃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살짝 방향을 틀거나 기지개 한번 켜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며 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약해졌다는 걸 우리 몸이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쥐입니다. 이제는 준비 운동이 필요해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갑자기 움직이면 안 돼요.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를 쥐라는 통증으로 전달하는 셈입니다. 네 번째 원인, 전해질 불균형. 우리 몸은 전해질이라는 성분 덕분에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전해질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 근육 경련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건 단순히 부족해서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균형이 깨져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셨는데도 쥐가 더 자주 나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건 마그네슘은 많아졌지만 다른 전해질과의 비율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몸 안의 균형이란 건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에서 전해질을 고르게 섭취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원인, 수면 중 체온 변화. 밤이 되면 체온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은 발끝이나 다리 쪽이 유독 차갑다고 느끼시기도 하죠. 이는 말초혈관 수축 때문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 공급이 줄어들며 근육이 쉽게 경직되고 결국 경련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다리 쪽으로 닿는 경우 혹은 침대에서 이불이 자주 벗겨지는 경우에는 밤중에 쥐가 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양말을 가볍게 신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이제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은 하나하나 단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수면 자세, 약물, 근육 상태, 전해질, 온도 변화. 이런 요인들이 겹치며 당신의 다리에 밤마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단순한 통증으로 끝나지 않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에선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더욱 당황스럽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일 수는 없고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복잡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제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대처법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쥐를 빠르게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입술 중앙 강하게 꼬집기 신경 반응 이용한 통증 차단법. 다리에 쥐가 났는데 왜 입술을 꼬집죠? 처음 들으시면 어리둥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제 경험자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이고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반응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윗입술의 정중앙, 콧 밑 바로 아래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강하게 꼬집어 주시는 겁니다. 한 번 꼬집는데 3에서 5초 정도,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해 주세요. 여기에는 신경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3차 신경이라는 매우 민감한 신경이 지나는 길목입니다. 이 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면 몸 전체의 자율신경의 반사 반응이 일어나며 특정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가 갑작스러운 자극에 반응하면서 통증을 일으키던 근육에 보내던 신호를 잠시 차단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황,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난 경우, 혼자 계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실제로 69세 한경자 씨는 한밤중에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떨어뜨려 놓은 핸드폰에 손도 닿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우연히 기억에 남아있던 입술 꼬집기를 해봤고 3번 정도 강하게 누른 뒤에 쥐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침대 머리맡에 쥐 입술 누르기라는 메모를 붙여두셨고 다시는 밤중에 그 고통을 그대로 견디고 있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2. 승산열 눌러주기. 종아리의 급소를 자극하라. 쥐가 나면 대부분 종아리 뒤쪽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럴 때는 승산열이라는 혈자리 자극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위치는 간단합니다. 종아리 뒤쪽, 종아리 근육이 양갈래로 갈라지는 V자 모양의 중앙 부위입니다. 까치발을 들어보시면 근육이 도드라지며 갈라지는데 그 중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바로 승산열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손으로 이 부위를 3에서 5초간 깊게 눌러주시고 조금씩 압력을 조절하며 3회 이상 반복해주세요. 이 지점은 경직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신경 압력 포인트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수축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갑작스럽게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처음은 부드럽게, 그 다음 점점 깊게 눌러주는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한쪽 다리만 경련이 왔을 때 자세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평소 이 지점이 뻐근하거나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은 이미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으니 하루 한 번씩 미리 승산열을 눌러서 다리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 X자 다리꼬기. 내 몸무게로 근육 눌러주기. 세 번째는 비교적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바닥에 앉을 수 있거나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킬 수 있다면 X자 다리꼬기를 시도해 보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 무릎을 굽힌 채 바닥이나 침대에 앉습니다. 오른쪽 발을 왼쪽 다리 밑으로, 왼쪽 발을 오른쪽 다리 밑으로 교차시키면서 종아리 뒤쪽이 자연스럽게 압박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양다리를 엇갈리게 포갠 후 상체를 앞으로 살짝 눌러주며 압력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자세는 근육을 내 몸 무게로 안정감 있게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 빠르게 긴장을 풀고 경련을 멈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면 통증이 확연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고, 특히 쥐가 나기 직전에 조짐이 느껴질 때 활용하시면 경련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응급 대처법은 공통적으로 약 없이, 도구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황한 순간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쥐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방법들을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쥐가 오려는 느낌이 들 때 바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런 대비를 해두는 것 자체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준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쥐가 나는 고통, 한번 겪어보신 분이라면 다시는 그 순간을 맞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뭐부터 바꿔야 쥐가 안 날까요? 사실 대부분의 쥐는 특정한 조건이 반복될 때 자주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쥐가 나는 빈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무리 없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세 가지 습관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루틴이며 몸의 밸런스를 다시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습관, 잠들기 전 다리도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굴은 씻고 이불은 펴지만 다리는 아무 준비 없이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하지만 다리 근육도 하루 종일 긴장되어 있었고 혈액도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잠드는 건 마치 준비 운동 없이 격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다리 이완 루틴입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 감싸기 5분,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데운 수건을 종아리나 발목에 감싸보세요.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며 말초 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도 풀립니다. 손끝으로 발가락 마사지 3분, 엄지와 검지로 발가락을 하나씩 쥐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특히 새끼발가락 쪽은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 마사지 효과가 더욱 큽니다.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10회. 서서 혹은 침대 옆에 앉아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유도해 줍니다. 이 세 가지 동작만 해도 다리 근육이 편안해지고 밤중에 경직되거나 쥐가 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습관, 침실 환경을 쥐 예방 구역으로 바꿔보세요. 몸은 환경에 민감합니다. 특히 자는 동안에는 온도, 습도, 이불의 무게까지도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쥐가 자주 나는 분들께 가장 먼저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침대와 이불 상태입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지는 않나요? 너무 단단한 침대는 다리 하중을 한 부위에 몰아주어 근육 피로가 누적됩니다. 너무 푹 꺼지는 것도 문제지만 중간 강도의 지지력을 가진 매트리스가 적절합니다. 이불이 무거워 다리를 눌러주고 있지 않나요? 이불의 무게가 다리 위에 쏠리면 혈류가 정체되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가벼운 소재의 이불을 사용해 다리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발을 살짝 올려주는 베개나 수건, 자는 동안 발끝이 낮아지면 다리 쪽에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작은 수건이나 베개 하나를 종아리 밑에 넣어서 발끝이 심장보다 약간 높게 유지되도록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밤사이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발을 직접 때리는 냉기 차단,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이 다리 쪽으로 직접 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얇은 양말을 신는 것도 좋은데 꼭 주의하실 건 절대로 조이지 않는 양말이어야 합니다. 습관은 환경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같은 잠자리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 음식에서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세요. 많은 분들이 물은 충분히 드시는데도 쥐가 자주 납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 마실 때
우리 몸에 중요한 전해질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분은 들어오는데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럴 땐 무조건 영양제를 찾기보다 음식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되는 대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륨 바나나, 감자, 연근, 토마토, 마그네슘 검은콩, 견과류, 시금치, 칼슘 멸치, 두부, 우유, 브로콜리. 세 가지 영양소를 하루 한 끼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포함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며칠, 몇 주 후엔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마시는 물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삶은 감자 물, 우엉차, 대추물 등은 자연스럽게 전해질을 보충하면서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자기 전엔 물을 너무 많이 마시기보다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런 전해질이 포함된 물을 소량 마시는 것이 오히려 쥐 예방과 수면 유지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 해봤는데도 그래도 또 쥐가 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불쑥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하고 다음날 아침엔 온종일 다리가 묵직하게 아픈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일, 익숙하시죠? 사실 이쯤 되면 필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방법, 응급대처법이든 생활습관이든 가장 큰 차이는 계속 실천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족들에게도 직접 권했던 작지만 꾸준한 루틴 두 가지를 소개드립니다. 한번 효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실천해도 부담 없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루틴 1. 하루 1분 취침 전 스트레칭.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기지개는 켜지만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기지개는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침 전 단 1분이면 밤새 다리 근육이 뻣뻣해지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 옆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한쪽 다리씩 10초 정도 유지하고 반대편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엔 양다리를 모두 뻗은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숙이고 발끝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가능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10초만 유지하세요. 마지막엔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긴장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하체 혈류를 부드럽게 순환시켜주고 근육의 탄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습관은 어렵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딱 1분, 그 시간이 밤을 바꿉니다. 루틴 2. 쥐 예방 특별차 만들기. 간단한 레시피 하나로 전해질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매일 마실 수 있는 음식,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재료: 생감자 반개, 생우엉 3분의 1 뿌리, 대추 3개, 물 1리터. 만드는 법: 감자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얇게 썰고 우엉도 슬라이스합니다. 대추는 씨를 빼고 반으로 잘라주세요. 재료를 모두 냄비에 넣고 약불에서 30분간 끓이면 완성입니다. 마시는 시간: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혹은 취침 1시간 전에 한 잔. 너무 늦게 드시면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으니 저녁 7에서 8시 사이를 추천드립니다. 왜 이 조합인가요? 감자는 칼륨, 우엉은 마그네슘, 대추는 칼슘을 공급해 줍니다. 세 가지 전해질을 음식으로 안전하게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이 차는 매일 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리가 뻐근할 때 혹은 쥐가 몇 번 반복된 시기라면 일주일에 2~3번만 마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 하나하나가 거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혀온 밤의 통증을 조용히 바꿔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같은 고통이 반복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기쁩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입술 자극법, 승산열 지압, 발높이기, 쥐 예방차, 스트레칭 루틴 중 직접 해보시고 효과 보신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그 긴 밤을 견디게 해주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검증된 건강정보,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